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동네 마트까지 걸어갔다 왔을 뿐인데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 에이, 나이 드니 그러지.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 몸 어딘가에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신호를 놓치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동안 더 심하게 아프게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 지혜 건강 TV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허리, 무릎, 그리고 관절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경력 시절에 만난 아주 특별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내가 그동안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74세 박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부터 걸음걸이가 무척 느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5분도 못 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그냥 불덩어리처럼 화끈거려요. 저는 환한 웃음으로 의자를 권하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MRI와 X-레이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모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박 어르신의 발목과 발의 아치였습니다. 발의 아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발목이 바깥으로 틀어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걷는 순간마다 발목이 하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 충격이 쌓이고 쌓여 결국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겁니다. 박 어르신은 수년간 무릎 주사, 허리 주사, 물리치료까지 다 받아봤지만 왜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한 거죠. 정작 원흉은 발목과 발바닥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허리나 무릎이 아픈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의 걸음걸이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한 가지를 깨닫고 난 뒤 수술 직전까지 갔던 통증에서 벗어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오래 걷기가 힘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절반만 알고 실천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은 단순한 운동법이나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몸에 숨겨진 부위, 그리고 그 부위를 관리하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알면 앞으로 걷는 순간순간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만 욱신거렸고 조금 쉬면 나아졌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5년 전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니까 허리 MRI를 찍자고 하고 무릎이 아프다니까 무릎에 주사를 맞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2달도 못 가서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심지어 한약까지 복용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분의 걸음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걸을 때 발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실 때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고 허리가 한쪽으로만 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발과 발목이 하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발목이나 발바닥 통증은 없으셨어요?
박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발뒤꿈치가 종종 아프긴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의 상당수는 발목과 발바닥의 구조가 무너져서 생깁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충격 흡수 기능이 사라지고 그 힘이 고스란히 관절과 척추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발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다 수년간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발목 안정화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발목을 살짝 잡고 움직였더니 근육이 힘을 받지 못하고 축 늘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발목 불안정성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허리랑 무릎만 치료해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발목과 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발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저는 허리 마이너스 무릎 마이너스 발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목이 무너지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신 순간 박 어르신은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데만 치료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원인을 허리나 무릎에서만 찾으면 치료가 길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숨겨진 부위, 특히 발목과 발의 구조를 먼저 회복시키면 통증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건 제 40년 진료 경험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제 권유로 발목 안정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발과 발목의 구조를 지지해주는 맞춤형 보조 깔창 인솔을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깔창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무너진 발의 아치를 세워주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 무릎과 허리에 가는 하중을 줄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거 깔창 하나로 나아질까요? 하지만 착용한 첫날 30분 이상 걸어도 허리 당김이 줄어든 것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마다 깔창을 넣은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건 당기기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아래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발아치 근육을 자극해 발목 안정성을 높이고 걸을 때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박 어르신은 하루 10분씩 아침과 저녁 2번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원 그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발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씩. 이 단순한 운동이 발목 관절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오래 걸어도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치료 시작 후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5분도 걷기 힘들어하던 어르신이 15분 이상 걷고도 허리가 뻐근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의 열감과 붓기도 줄었고 걸을 때 힘이 발끝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변화를 환자분에게 꼭 기록하게 합니다. 날짜별로 통증 정도, 걸은 시간, 느낀 점을 간단히 메모하면 본인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그 기록을 보며 더 의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부위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발목과 발이 무너지면 그 위에 모든 관절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발목과 발의 구조를 바로 세우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영자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시장 갔다 왔어요. 왕복 30분을 걸었는데 집에 와서도 허리가 덜 아팠어요. 그 목소리엔 설렘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시장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걸어서 10분만 나가도 무릎이 화끈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져서 중간에 주저앉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목과 발의 구조를 회복시키는 치료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이제는 숨이 덜 차고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어르신께 숨겨진 부위 스트레칭을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발목발과 허리 무릎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숨겨진 부위 스트레칭 방법 1.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둡니다. 2.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되 발목은 편안하게 둡니다. 3. 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기를 10회 반복합니다. 4. 같은 다리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원을 그립니다. 5.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발목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발의 아치를 지탱하는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또한 무릎 뒤쪽과 허리까지 연결된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리기 때문에 걷기 전이나 자기 전에 해주면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 2번씩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줄었고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밖에 나가 걷는 게 즐거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발목과 발바닥이 단단히 잡히는 느낌이 들면 걷는 순간 발걸음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첫걸음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박영자 어르신은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친구 만나러 전철역까지 걸어갔어요. 왕복 1시간인데 집에 돌아와도 무릎이 멀쩡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지난 2달간 철저히 지켜온 생활 습관 3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 발목과 발을 먼저 깨우는 아침 루틴. 박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옆에서 발목 원 그리기와 발가락 당기기를 5분씩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굳었던 발목 발바닥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만 해도 오전에 덜 절뚝거려요. 라는 게 어르신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걷기 전 준비 운동 필수. 예전에는 그냥 나가서 걸으셨지만 지금은 반드시 5분간 발목 무릎 허리를 순서대로 풀고 나갑니다. 특히 발목은 뒤꿈치 들기 동작을 20번씩 하면서 관절을 깨웁니다. 이 준비 운동 덕분에 오래 걸어도 관절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 걷는 동안에 발 착지 의식하기.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발을 아무렇게나 내딛습니다. 그러나 박 어르신은 발뒤꿈치 발바닥 중간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는 3단계 걸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어르신의 걷기 능력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길을 걷다 중간에 앉아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목적지까지 끊김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은 뒤에도 다음날 근육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닙니다. 몸에 숨겨진 부위를 먼저 회복시키고 거기에 맞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통증 없는 걷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박영자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이 왜 감격스러웠냐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단은 어르신에게 공포의 코스였습니다. 한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찌릿하고 허리가 순간적으로 뻣뻣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엘리베이터만 타셨죠.
그런데 이제는 3층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관절 보호 사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발 전체로 디디기. 많은 분들이 발 앞꿈치만 올려놓고 계단을 오르는데 이건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항상 발 뒤꿈치까지 계단에 올려 하중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기. 상체를 숙이고 오르면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걸립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계단 두 칸 앞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천천히 리듬 타기. 빨리 오르면 숨이 차고 관절이 충격을 받습니다. 한 칸 올라가고 잠시 무게를 발에 고르게 분산한 뒤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리듬 걷기가 안전합니다. 넷째, 난간을 꼭 잡기. 균형을 잡아주고 혹시 모를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특히 발목 안정성이 약한 분들에게 난간은 필수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원칙대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1층, 2층만 오르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이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자신감이 붙어 하루 3번 3층까지 오르기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기던 무릎 뻑뻑함이 크게 줄었고 허리의 뻐근함도 덜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계단이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계단 오르기는 허리와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발목과 발 구조를 먼저 회복시키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무렵 박영자 어르신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속초에 다녀왔어요. 바닷가를 2시간이나 걸었는데 그날 밤에도 무릎이 멀쩡했어요. 이건 정말 큰 진전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어르신은 20분 이상 걷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행지에서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결은 3대 회복 루틴 덕분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행이나 장거리 걷기 후 반드시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루틴 즉시 발목 아이싱 냉찜질. 걷기가 끝난 직후 발목과 무릎에 10에서 15분간 냉찜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 내 미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여행 가방에 작은 아이스팩을 꼭 챙겼습니다. 두 번째 루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풀기. 걸은 후에는 발목 위쪽부터 허벅지까지 근육이 뭉치기 쉽습니다. 박 어르신은 벽을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30초씩 3회,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을 각각 30초씩 해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다음 날의 근육통과 무릎 압박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루틴 발끝 펌프 운동.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기를 2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해 오래 걸은 뒤 생길 수 있는 발목발의 붓기를 예방합니다. 어르신은 여행 숙소 침대에서도 이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어르신은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도 예전처럼 며칠씩 고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여행 후 몸이 더 가볍다고 느끼셨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고 난 뒤의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박영자 어르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주말에 집 근처 산에 다녀왔어요. 1시간 반을 올랐는데 예전처럼 무릎이 욱신거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오르막길 10분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뻑뻑해져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었는데 이번엔 다리 힘이 끝까지 버텨준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등산 전과 후에 꼭 지켜야 할 언덕 길게 단길 안전 걷기 사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째, 오르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인다.
한 번에 큰 걸음을 내디디면 허벅지와 무릎에 급격한 압박이 걸립니다. 발을 절반 길이만큼 짧게 내디디면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오르막에서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하체 하중이 분산되고 허리 뒤쪽 근육이 덜 긴장합니다. 단, 허리를 둥글게 말아 숙이면 안 됩니다. 셋째, 내리막길에서는 무게중심을 낮춘다. 많은 분들이 내리막에서 발을 툭툭 내리는데 이건 무릎 연골에 큰 충격을 줍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고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지팡이나 트레킹 폴을 이용해 하중을 나눕니다. 넷째, 하산시 속도를 절대 올리지 않는다. 내리막에서 속도를 올리면 발목이 꺾이거나 무릎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할수록 천천히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 원칙을 지키며 중간중간 나무나 바위에 기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산 후에는 반드시 발목과 허벅지 스트레칭, 냉찜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음 날도 무릎이나 허리가 붓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 근육이 단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발목 안정성과 올바른 걷기 습관이 자리 잡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가벼운 등산과 언덕길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속도와 잘못된 보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째, 박영자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하루만보 걷기를 성공했어요. 집 앞 공원 3바퀴 돌고 시장도 다녀오고 저녁에 친구 만나서 산책까지 했는데 다음 날도 다리가 멀쩡했어요. 사실 하루 1만보는 많은 분들이 목표로 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관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발무릎 허리 연결 보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발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기. 걸음을 내디딜 때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이어서 발바닥 중간,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닿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중이 단계별로 분산되어 무릎과 허리 충격이 줄어듭니다. 둘째, 무릎은 살짝 굽혀 충격 완화. 완전히 펴진 무릎으로 걷는 건 관절에 직격타를 줍니다. 항상 5도 정도 살짝 굽힌 상태로 걸으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셋째, 허리는 곱게 세우고 배는 살짝 당기기. 허리를 숙이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고 반대로 젖히면 허리 근육이 뭉칩니다. 허리를 곱게 세운 상태에서 배를 살짝 당겨 중심을 잡으면 오래 걸어도 허리가 편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 보행법을 지키면서 1만보 걷기를 시도했고 처음엔 6,000보에서 시작해 매주 500만 1,000보씩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걷기 전 5분간 준비운동, 걷기 후 발목 무릎 스트레칭과 냉찜질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거리 걷기를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 진료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두 발이 제 날개 같아요. 밖에 나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 말에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허리 무릎 통증의 원인은 꼭 그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발목과 발처럼 숨겨진 부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위를 바로잡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걷는 게 두렵고 조금만 걸어도 관절이 아픈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원칙과 운동,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걸음걸이가 바뀌고 통증이 줄어들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행복한 시니어 지혜건강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위해 40년 경력의 노하우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